안녕하세요.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생기는 무릎의 그 반월상 연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반월상 연골에 생기는 기형인 원판형 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어디든지 이제 기형적인 것은 발생이 될 수가 있지만은 관절 안에 이제 아무래도 생기게 되면은 어려서 진단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술에 설령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저희들은 이제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판형 연골, 원판형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무릎 관절에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물렁뼈는 밑에 있는 경골이라는 뼈와 위에 있는 대퇴골 사이에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이제 반월상 연골이 되는데,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은 지금 그림에서 아래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승달이나 금음달 같이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정상적인 연골인데, 이것이 이제 태생기 때 이제 연골이 자라면서 기형적으로 이 연골이 안에까지 자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덜 자라오고 중간까지 자라 들어온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불완전 원판형 연골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연골이 기형적으로 안에까지 깊게 자라서 모든 관절을 다 덮고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완전 원판형 연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판형 이제 반월상 연골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 그 관절 사이에는 무릎뼈에는 위에 뼈에 있는 뼈하고 밑에 있는 뼈가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가장자리에만 있어도 안정적인 기능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연골이 뼈 사이에 끼어 있게 자라 있게 되면은 쉽게 만모가 되고 작은 외상에도 연골이 찢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병의 원인이 되고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정상적인 연골을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반월상 연골이 있고, 연골은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이 연골이 만약에 안에까지 자라 들어와 있다면은 이제 이게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의 실제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 사이에 반월상 연골이 자라 들어와서 원판형 연골이 돼서 끼어 있게 되면은 이제 쉽게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10대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보통 20대 후반, 30대, 40대까지도 이제 그때 나타나는데, 젊어서는 이제 증상이 없다가 연골이 이제 무리가 가거나 마모가 되고 파열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오면은 1차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엑스레이만 가지고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진단 내릴 수는 없지만은, 경험적으로 이제 원판형 연골이 있을 때는 뼈에 특이한 모양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뼈라면은 뼈가 이렇게 둥글둥글 해야 됩니다. 이쪽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뼈와 같이 대퇴골의 그 모양이 이렇게 타원형 같이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판형 연골이 있는 사람의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주로 이제 원판형 연골이 무릎의 그 바깥쪽 연골에 주로 생기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뼈가 둥글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왔는데 엑스레이상에 이렇게 뼈가 평평하게 보인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보통 권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초음파도 이제 무릎에 통증인 경우에 저희가 종종 보기도 하지만은, 사실 초음파를 가지고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진단 내릴 수는 없고, MRI 통해서만 정확한 진단이 되는데, MRI 찍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반월상 연골의 모양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데, 정상적인 연골이라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고 삼각형으로 관절의 가장자리만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안쪽에 있는 연골보다 바깥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좀 더 그 폭이 크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상인의
바깥쪽에 있는 바늘상 연골 모양이 되겠습니다. 검고 삼각형 모양의 모양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판형 연골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완전 그 원판형 연골이 있고 완전 그 원판형 연골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불완전 원판형 반월상 연골의 MR 사진이 되는데, 완전히 관절을 덮고 있지는 않지만은 관절의 그 깊은 곳까지 연골이 자라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고 깊게 그 삼각형 모양을 보이고 있다면은 우리가 불완전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진단 내릴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은 거기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그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깊게 자라 들어와 있어서 모든 관절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아주 깊은 곳까지 연골이 자라 들어와 있다면 완전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진단 내릴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일단 진단 받으면은 증상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일단 끼어서 일단 마모가 되고 손상이 와서 파열이 된다면은 연골은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쁜 쪽으로만 가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판형 그 반월상 그 연골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적 기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판형 반월상 연골로 인해서 증상이 있다면은 비수적인 치료로서는 사실 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지만 연골 파열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상적이라면은 1차적으로 이제 통증이나 염증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증상이 있으면서 연골 파열이 MR상에 확인이 됐다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증상만 있고 연골 파열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통증이나 염증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약물 가지고는 사실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주사 치료까지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증식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염증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파열이 되지 않았어도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은 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다듬어주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애들이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안에 연골이 설령 파열은 없다고 하더라도 마모가 되고 손상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그냥 두게 되면은 원치 않게 파열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설령 수술을 해도 큰 수술이 되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서 반월상 연골이 그 원판형 연골이다, 그런 것도 진단 내리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다듬어내는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증상도 있으면서 MRI 같은 검사를 했는데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그때는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 원판형 연골을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떻게 병이 진행이 되는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영상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있으나 파열이 없는, 증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관절가 사이에 연골이 자라 들어와 있지만은 연골도 탱탱하고 크게 손상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이 환자도 다른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렸던 경우인데, 근데 이제 그 원판형 연골은 쉽게 파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찢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꽤 있죠. 특히 이제 무릎 바깥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연골 통증이 있다면은 한번 그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확인할 수가 있고, 통증이 심하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파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다면은 그때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무릎이 아픈 것을 그냥 무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냈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음에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꽤 그 진행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파열도 있지만 손상이 돼서 그냥 너덜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도 조금 해결하기 힘들고 고정 기간도 길고 재활 기간도 긴 그런 그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돼서 아주 이렇게 너덜거리고 지금 보시면 영상에도 그 뼈에 있는 연골까지도 손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설령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치는 안 되고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제 악화가 되는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큰 틀에서 원판형 반월상 연골에 대한 치료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판형 연골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경과를 좀 보는 것인데, 일단은 그 진단이 된다면은 일상생활을 할 때 조심을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일단 무리한 운동이나 일 같은 건 조심을 해서 원판형 연골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파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 조심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MR상에 파열은 심하지 않은데 통증이 있거나 뭐 이제 불편감이 있다면은 그때는 내시경, 관절경 수술을 이용해서 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다듬어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증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연골에 이제 손상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그게 언제 어떻게 심하게 파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심하게 파열이 된다면은 그때는 수술 내용이 커지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있다면은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듬어내는 수술을 권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원판형 연골이 있는데 파열이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너덜거리는 파열된 연골을 다듬어내고 필요하면 파열된 부위를 봉합을 하는 수술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원판형 연골 파열이 아주 진행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종종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식 수술까지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있는 그 환자분들, 진단을 받는 분들한테, 아니면 이제 그런 소인이 있는 분들한테 권장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원판형 연골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이제 그 자식들에게도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원판형 연골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다면 자식들도 한번 MRI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원판형 연골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린 나이에도 원판형 반월상 연골로 인해서 증상이 있다면은 꺼리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내시경으로 그 원판형 연골로 인한 통증을 해결하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초기에 수술한다면은 크게 후유증 없이 정상에 가까운 연골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절경 수술을 이용한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그 나이가 먹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되어 있다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수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병의 진행도 막고 후유증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원판형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에 대한 치료 원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